코스피가 2년 10개월 만에 최고치인 2,500선을 넘었습니다. 이런 상승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인지가 관심인데요. 증권사에서 내년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또 눈여겨봐야 할 업종은 무엇인지 이효석 SK증권 자산전략팀장과 짚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미국의 이 백신 개발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리고 또 반도체업에 대한 우리 국내 반도체 회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서 시장이 상당히 흐름이 좋지 않습니까? 네. 종합적으로 지금 최근의 흐름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삼성전자 실적이 나온 날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좀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네.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폄하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게 보시는 분도 있었고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왜 주가가 왜 안 오르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시간을 두면은 반영이 될 겁니다. 주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지금 이제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 옛날에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네. 아이한테 선물을 주려고 할 때 네. 그 선물을 줄지 안 줄지는 우는 아이는 안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울지 않고 착한 일을 한 아이한테는 선물을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선물을 줄지 안 줄지는 사실은 결정이 돼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크리스마스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한테 선물을 먼저 주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비유를 왜 이 비유를 드렸냐면 사실은 삼성전자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요. 예, 그렇죠.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외국인이 우리나라 코스피를 사기 시작한 시점은 언제냐면 11월 3일 대선이 끝난 날이었습니다. 대선이 끝난 날. 네. 그러니까 대선이 마치 제가 그 비유에서는 크리스마스에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줄만한 친구예요. 코스피라는 게 우는 아이가 아닌 거죠. 충분히 사줄 만한 그런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불확실성,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의사결정을 조금 미뤄놨던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조금 맞습니다. 가라앉으면서 이제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들어왔다. 그런 네네. 얘기군요. 자, 이런 이제 상승 흐름이 과연 내년 한 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관심사인데, 네. 팀장님, 이 SK증권에서 내년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아주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저희가 이제 하반기 전망이라고 해서 올해 하반기에 전망을 저희가 5월달에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제시했던 코스피의 타겟 프라이스가 2,300포인트였습니다. 5월달에는 네. 네. 그때 반응이 어땠냐면 너무 세게 보는 거 아니냐. 아. 하반기 전망을 2,300. 지금 2,500을 그때 1,800이었으니까요. 네. 야, 2,300이면 너무 세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제시한 코스피의 타겟 프라이스는 2,900포인트입니다. 목표 지수 2,900이 언제 기준으로? 향후 6개월 내에 갈 수 있는 그런 지수 때는 2,900포인트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는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러면 그 이유가 이제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만 투자자들이 이제 수긍을 할 텐데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되게 다양한 엄청나게 다양한 이유를 얘기할 수 있어요. 주식시장에 좋은 이유는 정말 많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릴 때는 굉장히 그냥 심플하고 단순하고 누구나 알기 쉬운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하나씩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골디락스라는 건데요. 골디락스. 네, 골디락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영국의 그 동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골디락스라는 여자애가 산에서 이렇게 헤매다가 어떤 집에 들어갔더니 곰 3마리가 엄마 곰, 아빠 곰, 애기 곰이 먹다 남겨놓은 스프가 있었던 거죠. 딱 먹어봤더니 처음엔 너무 뜨거운 거예요. 옆에 있는 걸 먹었더니 너무 차가운 거죠. 가운데 걸 먹었더니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적당하다. 그래서 그걸 후루룩 다 먹었다. 이제 그게 골디락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제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골디락스입니다. 경기는 좋아집니다. 경기는 좋아지고. 코로나에서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 경기는 확실히 좋아질 거예요. 경기는 그렇죠. 그러나 걱정할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나올 거냐?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인플레이션 우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네, 경기가 좋아지는데 뜨겁게 좋아지거나 아니면 경기가 과열돼서 정부나 아니면은 중앙은행에서 야 이거 너무 과열되는데 발을 빼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정도로 아주 적당하게 좋아지는 그런 구간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게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핵심입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주가가 안 좋고요. 경기가 좋으면 주가가 좋은데 경기가 또 너무 좋으면 정부가 돈을
풀었던 돈을 회수한다든지 금리를 올린다든지 긴축을 한다든지 이러면 주식시장이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 두 가지 관점에서 균형을 맞출 때 가장 좋은 환경이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골디락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이유가 골디락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자 비트코인 최근에 오늘 드디어 2천만 원을 돌파해서 들어오기 전에도 비트코인 왜 이렇게 오르는지. 비트코인 왜 오를까요? 비트코인이 오르는 것도 있지만 비트코인을 정하는 분모에 해당하는 유동성, 즉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돈이 많이 풀렸다 뭐 그런 그렇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 어마어마하게 많이 유동성이 풀렸습니다. 그렇죠. 네, 유동성이 풀린 규모는 제가 이제 시장에서 이제 말씀드릴 때는 유동성은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다? 폭발하고 있다. 폭발하고 있다. 네. 그렇게 많이 풀렸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인식이 과거처럼 유동성이 이렇게 늘어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미국의 부채도 그렇고요, 통화량 증가도 그렇고요. 과거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속도가 이런 속도라면 올해는 이런 속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동성이 늘어난다. 네, 그 유동성 장세가 이제는 끝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인데 저희 생각은 좀 다릅니다. 유동성 장세는 아직 안 끝났다. 이렇게 유동성 장세는 계속된다? 맞습니다. 즉 연준을 포함해서 ECB 그리고 BOE, BOJ, PBOC 그리고 호주 중앙은행,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까지 심지어 모두 지금도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습니다. 전혀 멈추지 않았고요. 경기가 회복된다고 후퇴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라가르드 ECB 총재 그리고 파월 의장도 연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돈을 더 풀겠다. 자, 이제 백신이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을 그렇게 풀어놓은 상황에서 경제가 이제 이렇게 과열되면 어떻게 돈을 빼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그 걱정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걸 알았는지 라가르드 총재가 어제 그리고 지난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얘기했던 12월 달에 부양책은 그대로 씁니다. 경기는 과열되지 않을 겁니다. 돈을 회수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겠다? 그렇죠. 그런 뜻이네요. 네, 그런 빈 공간이 있다는 측면에서 좋게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알파 헌터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알파 헌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알파 헌터라는 게? 제가 알파 헌터라는 말에 대꾸가 돼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일드 헌터라는 얘기예요. 일드 헌터. 일드는 채권 수익률 수익인데. 그렇죠? 일드 헌터. 일드를 찾아서 사냥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알파는 수익률을 찾아서 찾아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 일드 헌터는 뭐냐면요. 작년까지 우리나라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했던 게 일드 헌터입니다. 일드 헌터는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죠, 진짜? 지금 금리가 시장 금리가 예금 금리가 2%니까 1%만 더 주는 거 없어요 어디? 조금만 더 일드 더 주는데 어디 없나요? 이런 거 찾으러 다니는 거죠. 돈이 네,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1% 더 주네. 여기 가자. 1% 더 주네. 0.5%만 더 주면 거기 가자. 요게 이제 일드 헌터. 조금만 금리 올리면 돈이 왕창 몰리곤 했어요. 맞습니다. 아주 조금 내가 리스크는 조금만 테이킹할 건데 조금만 더 줘도 돼. 요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거의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금리가 너무 낮아졌어요.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금 금리가 2%인데 3%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금 금리가 거의 0%대로 내려가 버리니까. 그래서 알파를 찾아서 식으로, 사냥한다. 그렇죠. 여기서 지금 일들을 찾으러 다닌다라는 게 의미가 너무 퇴색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 게다가 만약에 이 금리가 올해는 0.몇 %인데 내년에는 2% 3% 올라갈 것 같으면 뭐 계속해서 일들을 찾아다니는 게 의미가 있겠으나 이 금리가 향후 3년 혹은 5년까지 지속된다고 하니 이거는 금리를 뭐 안정적으로 하는 건 일부는 없더라도 위험하더라도 고수익을 추구하지 않으면 내가 위험해질 수 있겠는데 이런 위협감을 느끼면서 투자자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올해도 많이 바뀌었지만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내년에 주식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1000분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올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늘어났다면 내년에는 주식에 대한 비중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올해 관심이 늘어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동학개미들이 늘어서 이미 비중을 늘렸을 것 같은데 설문조사 결과로는 내년에 비중을 더 늘린다. 내년에 비중을 훨씬 더 많이 늘린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대답해 주신 분이 50%, 줄이겠다고 얘기하신 분이 6%에 불과했습니다. 확대가 50%, 주식 비중을 줄이겠다는 분은 6%밖에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늘리실 거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한 10%는 더 늘리겠다. 내 자산에서. 증권회사에서 물어봐서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을까요? 안 그런가요? 뭐 글쎄요. 뭐 제가 그런 것도 바이어스가 있다고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파헌터 수익을 좇아서 쉽게 말하면 좀 리스크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질 거다 그런 거네요. 네. 그러니까 뭐 안 좋게 얘기하면은 위험한 투자인 거고요. 네. 좋게 얘기하면은 야성적인 투자인 거죠. 자, 이 야성적인 투자를 했던 게 최근에 최태원 회장님, SK 최태원 회장님의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10조 원에 사는 이런 정도의 야성적인 결단, 이런 것들이 사실 야성적인 투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야성적인 겁니다. 결단.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연준이 의도하는 겁니다. 그래요? 연준이 의도하는 거는 뭐냐면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버냉키 의장이 논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걸 쭉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야성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가 단기간에 그냥 저금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낮은 수준이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들썩들썩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내가 지금 안 사면 남들이 살 텐데 내가 야성적으로 빨리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투자가 일어나고 경기가 순환이 되고 실제로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파월 의장이 의도하는 바도 이런 알파헌터들을 위한 건데 그러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저 세 가지 이유 골디락스, 유동성 장세, 알파헌터. 그런데 정작 이 투자자들이 주목을 끌는 것은 수없이 많은 업종과 종목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제목은 저희 하반기 그러니까 내년 2021년의 전망의 제목은 롱 빅스 그리고 롱 빅스 캐시입니다. 우선 롱 전략은 빅스, 아주 간단해요. 롱 빅스는 롱이라는 건 이제 사자라는 거니까요. 빅스 이거는 뭐냐면 큰 거.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크다. 크다는 상징적인 지수가 올라갈 거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뭐 기아차, 네이버, 카카오 이 등등 시총 상위주들에 있는 소위 말하는 60조 되는 그런 회사 이상이 되는 회사들이 주가가 좋을 것 같다라는 대형주들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네. 그리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마 내년에는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지금도 여전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내년에는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들어올 만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볼 때 우리가 옛날에 답안지를 볼 때요. 1번, 2번, 이거 1번 답이네라고 딱 찍을 때도 있지만 2번은 아닌 것 같은데 3번은 아닌 것 같은데 이 4번도 아니야. 그럼 1번이네. 요거 있잖아요. 우리 EM에서 하나하나 회사 그러니까 기업들을 이렇게 그 국가들 따지고 보면 EM이라는 게 우리 신흥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신흥시장에서 이 회사는 이 나라는 아닌데 이 나라는 아닌 다 지우고 나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내년에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의 플레이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BIGS가 상징하는 의미들이 약자가 있습니다. B는 뭔가요? 그래서 올해 이제 BBIG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주도주라고 했던 애들 중에서 배터리와 인터넷은 내년에도 주도주의 역할을 놓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미를 저희가 담았습니다. 배터리와 인터넷 그렇습니다. 그대로 간다. 그리고 그린 에너지입니다. 그린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정책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준에서 1년에 2번씩 파이낸셜 스테빌리티 레포트라고 해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인터넷과 게임이 아니고 인터넷과 그린 에너지, 그린입니다. 그린. 그 파이낸셜 스테빌리티 레포트라고 해서 금융 안정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기후가 나왔습니다. 연준에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기후 변화가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하겠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단순히 바이든이 됐기 때문에 그레인 투자 이런 것도 있지만 아마도 모든 흐름이 그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친환경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재정 정책을 쓰면 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빚잔치를 해가지고
후세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빚잔치를 합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반대 논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IMF나 재정 정책을 쓰는 그 주도하는 그런 국가들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재정 정책을 써서 후대한테 미안하지만 그럼 이 돈을 후대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후대를 위한 게 바로 그린이다. 맞습니다. 재정 정책을 그린 쪽에 그렇게 이론적으로 그 프레임이 짜져 있기 때문에 내년에 그린 그리고 이제 정책 수혜 이쪽으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고 마지막 S는 세미컨덕터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롱 빅스인데 대형주와 배터리, 인터넷, 그린 그리고 반도체 이런 4가지 업종을 좀 주목하라는 얘기네요. 네,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SK증권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